되게 실물이 더 예쁘다. 자외선도 처음 느꼈어요. 제 주변 지인분들이 이걸 진짜 많이 따라 샀거든요. 진짜 이 입술 라인에 거무튀튀한 느낌이 많이 사라지고 정말 피부가 막 보들보들해져요. 아기 피부가 된단 말이에요. 쉣.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TMI로 저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별로 인간관계가 막 그렇게 인싸가 아니에요. 발이 넓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지만 저도 뭔가 이제 일을 하면서 아니면은 뭔가 학창 시절부터 막 대학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뭔가 느낌이 예뻐 보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약간 실물이 그 매력을 좀 살리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살짝 깨는 부분도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포인트와 그 차이점이 뭘까? 근데 생각보다 추려지는 게 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좀 잘하고 있는 것들도 있었고 잘 못하고 있는 것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타고난 뭐 이목구비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노력하면 바꿀 수 있고 조금 개선을 하면 달라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오늘은 소개팅 하시나요, 여러분? 전 소개팅 살면서 한 번밖에 안 해봐가지고 소개팅하면 어떤 기분일지 좀 궁금해요. 근데 어쨌든 소개팅하거나 뭔가 나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 아니면은 나 오늘 약간 썸남 만난다. 중요한 날 꼭 한번 여러분들이 챙기셨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찐으로 제가 잘 챙기고 있는 그런 것들 얼른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이 카테고리는 선정리. 이어폰 선정리도 아니고 무슨 선정리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되게 뭔가 분위기 너무 좋다, 예쁘다, 눈길이 간다 막 이런 분들은 보면은 이미지가 그냥 깔끔해요. 진짜 뭔가 좀 깔끔해서 살짝 사람이 좀 빛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몸에 수많은 선이 있습니다. 우리 바디 라인도 있고 내 뭐 허리 라인도 있고 100가지, 1000가지의 라인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조금 신경 쓰는 포인트들 몇 개를 알려드릴게요. 어느 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완전히 털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눈썹, 속눈썹 이런데 헤어라인 진짜 잔털이 대박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헤어라인 문제 없죠? 근데 이 여성이 이마를 깝니다. 이마를 뭐 이렇게 까면 괜찮아요? 왜냐? 내가 노력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살짝 이렇게 과하게 들어볼게요. 어머, 어떡해? 자괴감 들어서 촬영 중단해야 될 것 같아. 요런 데가 보시면 굉장히 삼자예요, 삼자. 제가 이게 정리를 해놔서 그렇지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더 내려옵니다. 요렇게 정말 원숭이만큼 한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헤어라인이 뭐 문제는 안 돼요. 사실 그렇게 헤어라인을 그냥 완전 자연의 상태로 냅두면 내추럴하다 뭐 이런 느낌은 줄 수는 있는데 제가 원하는 이미지는 그게 아니기도 했고 깔끔해 보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헤어라인을 제가 원하는 라인을 상상을 한 다음에요, 그 헤어라인에서 어긋나는 애들은 정리를 좀 해주거든요. 저는 여기에 이 삼각형 정도를 좀 뽑아주거든요. 그리고 이거 뽑을 때 근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게 뽑다 보면 자칫하면 정말 어느 순간 안 나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뽑는 행위를 하실 때는 진짜 내가 여기는 죽어도 안 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부분에 털만 뽑아주시는 게 좋아요. 헤어라인 제모도 있잖아요, 레이저 제모.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하진 않고 딱 요 부분만 털이 자라났다, 좀 보인다 하면은 뽑아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뽑아주면은 또 어느 곳은 또 채워줘야 되잖아요. 저는 채워줄 때 어떻게 하냐면 오디드의 헤어 팔레트거든요.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 엄청 추천을 했었는데 제 주변 지인분들이 이거를 진짜 많이 따라 샀거든요. 근데 다 너무 좋다고, 너무 만족한다고 저한테 엄청나게 극찬을 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시중에 이런 헤어 팡팡이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요게 지대 짱이시다. 이렇게 브러쉬를 줍니다. 근데 일단 이 브러쉬도 완전히 야무지고요. 헤어 팔레트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여러 개인 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처럼 좀 머리가 어두운 갈색일 때는 요거랑 얘네를 이렇게 섞습니다.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여러분, 요쪽 있죠? 요런 데를 또 한번 싹 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여기도 좀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다 한 번씩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으로 해주면 진짜 자연스럽게 내 헤어라인을 뭔가 커버해주면서 그리고 약간의 그림자진 듯한 느낌을 주면서 여기 이마 라인이 되게 예뻐 보이고 헤어라인이 되게 깔끔해지거든요. 이거 없으면은 아무리 화장을 하고 뭘 해도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헤어라인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소개팅 갈 때 체크하는 것. 이것 또한 선정리의 일부인데 어디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입술 라인 정리. 저도 가끔 귀찮을 때는 여기를 좀 신경을 안 쓰거든요. 느꼈어요. 너무 달라요. 어떤 게 문제냐면 저도 화장을 좀 대충 하거나 이것까지 신경을 안 쓰거나 할 때는 입술 라인 여기 있죠? 여기가 좀 거무튀튀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최근에 한번 이 방법으로 메이크업을 했는데 진짜 이 입술 라인에 거무튀튀한 느낌이 많이 사라지고 얼굴 자체도 좀 더 환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공들인 화장을 한번 지우고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여기 입술 화장이랑 여기를 다 지우고 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딱 티가 날 거예요. 이쪽이 좀 거무튀튀하고 이쪽도 좀 그래요. 근데 이게 저처럼 이쪽만 거무튀튀한 게 아니라 입술 라인 쪽이 약간 거무튀튀하거나 약간 보라기가 좀 강해가지고 눈에 띄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거무튀튀한 거를 커버를 해주기 전에 이쪽이 되게 많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아덴, 이게 에이다워 크림이라고 이거의 절반 정도의 양을 저는 이 입 주변에 발라주거든요. 이쪽에 좀 더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입 주변에 컨실러 작업을 해주는데 제가 요즘에 입 주변 커버해줄 때 잘 쓰고 있는 컨실러 2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워낙 유명하죠. 나스.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잘 쓰는 거. 요거 디어에이 컨실러인데 요게 1번 포슬린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밝아요. 그래서 저는 다크 요런 데는 절대 쓰지 않고 입 주변에만 씁니다. 그래서 저는 요것도 되게 잘 쓰고 오늘은 나스 컨실러로 보여드려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포인트는 저는 이 작업을 쿠션이나 파데 얹어주기 전에 꼭 해줍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커버력이 좋게 여기가 더 깔끔하게 올라가거든요.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돼요. 이 정도. 입술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침 흘린 거 같죠? 이렇게 여러분 갖고 계신 퍼프로 좀 두들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컨실러를 한번 해준 다음에 저는 쿠션을 발라주거든요. 좀 얇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살짝 그 거뭇한 느낌이 있다. 나는 여기 입 주변을 좀 더 밝히고 싶다. 제가 그러거든요. 저는 그럴 때 이제 요거를 씁니다. 요거 디어에이 컨실러가 진짜 촉촉해서 이렇게 손으로 펴바르기에 되게 좋거든요. 얘도 좀 이렇게 소량만 해가지고 이쪽에 한 번 더 밝혀주고 여기도 똑같이 완전 소량만 발라줍니다. 그러고 나서 똑같이 펴발라줄게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이런 보라색 파우더 있죠? 아멜리. 보랏빛 파우더를 입 주변에 바르면 입 주변이 되게 깔끔해 보이면서 환해 보이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열심히 커버해준 입 주변에 얘를 한번 얇게 또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해주면 여러분 주변이 매트해져가지고 정리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입 주변이 약간 더 깔끔해졌죠? 이렇게 이제 좀 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술을 깔끔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런 립 펜슬로 립 라인을 커버를 하는데 립 펜슬도 그런 게 있어요. 밝고 흰기 돌고 너무 막 과하게 화사한 듯한 그런 립 펜슬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립 펜슬은 사실 립 라인을 좀 잘 커버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립 라인을 특히 좀 자연스럽게 따고 싶으신 분들은 차분한 베이지 계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톤이 낮은 그런 컬러의 립 펜슬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바닐라코 제품이랑 클리오 거 되게 잘 쓰거든요. 근데 얘네 컬러가 되게 다 비슷해요. 이 클리오가 약간 더 보랏기가 돌고 요게 조금 더 붉은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클리오가 조금 더 한 반톤 정도 낮은 것 같아요. 근데 바닐라코는 좀 두껍게 그래서 엄청 스머징도 되게 잘 되거든요. 요 클리오는 되게 얇아서 완전 섬세하게 따주기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분한 베이지 컬러의 립 펜슬로 커버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립 라인을 따라 그려줍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냥 이렇게 손으로 좀 스머징을 시켜줘요.
그리고 사실 윗입술은 좀 섬세하게 해야 되니까 저 펜슬이 좋은데 이 아랫입술은 그냥 이렇게 두꺼운 바닐라코 같은 걸로 해줘도 괜찮거든요. 만약에 입술에 착색이 더 심하신 분들은 베이스 립까지 한 번 더 깔아주면 좋거든요. 제가 잘 쓰고 있는 거는 이 제품입니다. 입술에 그 보랏기나 막 그 좀 추워 보이는 그 입술색 있죠? 그거를 되게 잘 잡아줘요. 이 포트레 립은 이 위에 다른 거를 얹어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안 밀리고. 이렇게 베이스 립까지 깔면은 이 위에 제가 바르고 싶은 립을 발라줘요. 초반에도 이렇게 메이크업 했는데 라네즈 글레이즈드 립 요거 있잖아요. 시나몬 슈거라는 컬러예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바르면 이런 느낌? 정말 그냥 광만 더해준 듯한 그런 느낌이고 여기에다가 좀 사랑하는 요거. 그래서 이렇게 좀 입술 주변도 깔끔하게 커버를 하고 오버립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쨌든 근데 오늘의 핵심은 좀 입술 화장을 할 때 주변을 좀 깨끗하게 착색이 있거나 좀 거무튀튀하신 분들은 그런 컨실러 작업을 한번 해주시면은 훨씬 더 뭔가 메이크업 자체가 깔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사람 자체도 깔끔한 인상을 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선정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선정리는 뭐냐면 몸선. 이제 실루엣. 실제로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실루엣적인 게 되게 저는 실물로 봤을 때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되게 실물이 더 예쁘다 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옷발이 되게 잘 받는 듯한 그런 좀 핏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어깨 라인이 정말 예뻐요, 여러분. 어깨가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벌어지고 딱 이렇게 각이 탁 져 있으면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되게 옷핏이 잘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딱 그 실물의 그 아우라가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어깨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헬스 가가지고 저도 막 어깨를 막 조지고 막 이런 거는 못해요. 근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어깨가 이렇게 딱 벌어지고 좀 이렇게 직각 어깨를 좀 유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깨 피는 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대다수의 분들이 어깨를 피라고 하면 어깨를 피는 게 아니라 가슴을 핍니다. 가슴을 자꾸 내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깨를 피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 어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이 손의 위치가 중요하대요. 엄지손가락의 방향을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밖으로 피는 거예요. 어깨를 외회전 시켜주는 느낌으로. 근데 이러고 코어에 힘을 막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펄이 꺾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안 하시던 분들은 이렇게 막 올라가요. 들썩들썩 승모근이 이렇게 긴장이 되거든요. 근데 항상 약간 어깨랑 귀랑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배에 힘을 빡 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근데 이거를 무리해서 하지 말고 그냥 올라갈 수 있을 만큼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좀 어깨 라인 직각 어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같은 옷을 입어도 이제 남다른 태가 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파트 2. 깨끗한 얼굴 바탕 만들기. 깨끗하고 좀 맑고 약간 잡티도 없는 그런 피부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피부 케어.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애초에 좀 피부가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내고 싶은데 좀 손쉽게 케어를 하고 싶을 때 잘 써주고 있는 세럼이 하나 있거든요. 워낙에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너무 유명해요. 파란 아이가 존재감이 뿜뿜하죠? 짠! 요것입니다, 여러분. 메디힐의 마데카 소사이드 세럼. 이 마데카 소사이드 라인 마스크팩도 진짜 좋아하고 이 세럼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행 갈 때도 막 작은 거 들고 다닐 만큼 정말 좋아하는 세럼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원래는 안 그랬는데 정말 한 1, 2년 전부터 뾰루지가 나는 그런 피부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피부 관리를 항상 해줘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매일매일 해주려면 좀 손이 잘 가고 바르기 쉬워야 되잖아요. 일단 제형감이 완전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그런 제형감이거든요. 완전 너무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고 근데 그렇다고 너무 띡하고 너무 무거워서 막 100번 문질러야 되는 그런 제형도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되게 손이 잘 가는 게 장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끔씩 이제 자꾸 이렇게 뾰루지가 난다. 근데 여러분 뾰루지가 나면 오케이 뾰루지 괜찮아. 짜고 뭐 케어하면 없어지지. 근데 얘가 없어지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흔적과 존재감을 뿜뿜하죠. 그리고 그런 거 아시죠? 그 여드름 흔적들이 있으면 굉장히 못생겨 보여요. 커버를 해도 그 묘하게 이런 쪽에 그 거무튀튀한 그 자국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너무 싫어가지고 흔적이 생겼다 하면은 얘만 쓰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흔적이 사라지는 시간이 확 줄어들고 못난이로 지낼 수 있는 그 시간이 더 짧아지는 거죠. 얘가 왜 그렇게 흔적에 좋냐? 마데카 소사이트 성분이 무려 98%. 대박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얘가 순도 높은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제가 자꾸 흔적만 얘기해가지고 흔적 세럼인가? 나 흔적 없는데 굳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흔적이 없으신 분들도 쓰시기에 되게 좋은 게 얘가 일단 수분감도 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같은 겨울 날씨에도 얘를 잘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피부가 아까 잡티가 좀 빨리 옅어진다고 했잖아요. 살짝 그 잡티들이 빨리 옅어지면서 피부의 톤이 샥 맞춰지면서 그래서 뭔가 묘하게 환해 보이는 듯한 그런 효과까지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데일리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의 조건, 제품이 좋은 건 당연지사고 솔직히 가격이 좀 괜찮아야 돼요. 근데 얘가 또 지금 프로모션도 하고 있대요. 이거 보이시죠? 원뿔 원. 2개 들어있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21,000원대. 대박이죠? 하나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 비싼 두쫑쿠 하나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거 2개짜리 사가지고 엄마랑 같이 쓰거나 언니랑 같이 쓰거나 집에 있는 남자 가족 노나 쓰기에도 진짜 좋아요. 이거는 연예인분들이 리얼 찐템으로도 막 많이 소개를 했더라고요. 저도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막 장도연님이 모델이 됐대요. 그래서 막 장도연 세럼이라고도 막 이렇게 뜨고 광고를 하던데 그래서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 중에 써본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지금 너무 좋은 가격으로 또 프로모션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약간 그거 아시죠? 아, 나 세수하고 씻고 나와가지고 제품 바르고 딱 거울 봤는데 너 피부 왜 이렇게 좋아? 이럴 때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갖고 있는 그 피부의 밑바탕 자체가 좀 예뻐졌을 때 스스로 그게 또 되게 뿌듯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깨끗한 바탕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은 제품이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깨끗한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좀 극강의 좀 심한 흔적들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왕뾰루지, 왕여드름 이런 심한 흔적들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잘 쓰는 또 약국템이 하나 있습니다. 짠! 요것입니다, 여러분. 노스카나. 옛날부터 진짜 유명하고 뭐 약국템, 여드름 연고로 진짜 옛날부터 인기가 많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때 당시에는 또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여드름이 조금씩 가끔씩 나고 흔적 케어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 연고를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 좀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를 바를 때 무조건 약간 꿀팁이 그냥 띡띡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짜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완전 많이 문질문질을 해줘야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여드름을 빨리 이렇게 사라지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노스카나 같은 거는 막 얼굴 전체에 펴바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흔적 케어 이런 거를 데일리로 해줄 때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세럼 가지고 얼굴 전체에 좀 흔적 케어를 균일하게 다 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출나게 유별난 애들은 이렇게 약국템으로 해주면 더 좋고 여러분들은 약간 이제 좀 중요한 날 2, 3일 전에 아니면 하루 이틀 전에 뭐를 좀 신경 쓰세요? 저는 좀 여러 가지를 신경 쓰는 게 아주 많기는 한데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 잘 먹는 거. 화장이 그날 내가 뭐 이거 헤어라인, 입술 라인 다 정리하면 뭐해? 얼굴 화장이 다 뜨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화장 잘 먹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거에 좀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화장 잘 먹는 피부 밑바탕을 만들어주려면 뭐다? 얼굴에 솔직히 각질 케어를 잘 해줘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진짜 리얼 가끔 그래요. TMI에 조금 약간 더티하지만 정말 이렇게 약간 때처럼 뭐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얼굴에서. 그게 뭐다? 얼굴에 각질 케어가 안 된 것이다. 근데 여러분 각질 케어를 물리적으로 각질 없애려고 막 미는 그런 거 필링제 쓰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그거 말고 이렇게 하는 게 효과 직방입니다. 짠! 요 효소 파우더 클렌저 파파레서피 제품이거든요. 효소 파우더 혹시 안 써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렇게 정말 파우더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그냥 가루예요. 가루. 여기에 물을 조금 부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러면 얘가 거품 타입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얘로 그냥 똑같이 클렌징 폼 쓰듯이 세수를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얘를 진짜 한 3번, 4번 써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피부가 막 보들보들해져요. 아기 피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솔직히 막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약간은 어쨌든 알맹이의 느낌이 살짝 있기 때문에 정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자주 쓰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는데 저는 뭐 일주일에 2번 아니면 한 3번 정도 얘로 세안을 해주고 그리고 얘를 조금 더 효과를 잘 보려면 거품기나 아니면 손으로 좀 거품을 많이 만들어서 팩하듯이 얹어둡니다. 한 5분? 한 10분 정도 방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얘를 닦아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각질 제거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중요한 날, 어디 좀 잘 보여야 하는 날에는 피부 화장을 잘 먹게 해주려고 이 제품으로 각질 케어를 꼭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파트 3.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관리. 뭐길래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인가? 일단 제가 좀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귀입니다. 사실 갑자기 웬 귀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봤을 때 뭔가 정말 난 보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이런 귀지가 좀 이렇게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그 막 각질이 막 올라오고 건조해서 막 갈라지는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저는 관리를 안 하면 이 귀 쪽에 약간 각질도 많이 올라오고 피지 같은 것도 많이 쌓이고 해서 저는 좀 많이 신경을 써주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 요거는 이제 면봉, 그리고 요거는 오일이에요. 제가 쓰고 있는 건 요 벨레다 제품인데 꼭 요 제품이 아니어도 순한 미네랄 오일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 블랙 면봉이 있어요. 그 요 블랙 면봉에 이 오일을 묻혀주는 거예요. 흠뻑 부을 필요도 없고 완전 소량만 여기 묻혀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이렇게 손등에 좀 짭니다. 이렇게 그냥 싹싹 면봉을 좀 굴려가면서 이 오일을 면봉에 묻혀줘요. 귓바퀴 있잖아요. 얘네를 그냥 이렇게 한번 쓸어줘요. 이렇게. 이 안쪽도 이런데 진짜 건조하고 막 잘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겉에만 한번 쓸어준다. 겉에만 청소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면요. 오 쉣. 이건 진짜 절대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랙 면봉의 장점, 그 아이들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지지한 친구들이. 그래서 여러분 물론 평소에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좀 오일로 케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귀가 훨씬 더 촉촉하기도 하고 각질이 더 천천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방법을 한번 살짝 추천드려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각지대.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되게 영향이 큰 부분이 바로 향기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향수 같은 거 뭐 띡띡 뿌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완전히 큰 오산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 향수로는 덮이지 않는 그 사람의 냄새 그리고 몸의 냄새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몸의 냄새가 관리가 안 됐는데 향수를 뿌리면 그게 섞여가지고 더 이상한 향이 나는 거. 그래서 저는 일단 안 좋은 향을 없애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몸에 각질이 쌓이면 여러분 냄새 납니다. 그래서 일단 바디 스크럽 해주는 것도 진짜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귀 뒤를 좀 잘 닦아줘야 된다라는 거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귀를 그냥 이렇게 뭐 샤워할 때 바디 워시로 닦고 하는 것보다 제가 조금 더 효과를 봤던 방법들이 몇 개 있거든요. 저는 일단 어떻게 하냐. 이런 패드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원형으로 된 애들 얘네를 반을 접어요. 종이 접기 하듯이 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이 귀 안쪽 있죠? 여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웬만한 패드는 다 이렇게 잘 붙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3분에서 5분 정도? 너무 길게는 저는 안 해요. 조금 방치를 해두고 나서 떼어내기 전에 한번 저는 이렇게 문질러요.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고 그러면서 여기 귀 뒤쪽을 좀 닦아주거든요. 제가 아까 저는 이렇게 바디워시로 닦는 거 싫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클렌징 오일 있잖아요. 클렌징 오일로 얼굴 닦고 겸사겸사 이렇게 귀 뒤에도 같이 해줘요. 왜냐면 사실 이게 클렌징 오일이 그런 피지를 좀 녹여주고 하는 성분이 있잖아요. 근데 귀 뒤에도 뭐다? 다 피지다. 그래서 저는 없애주는 거는 이 클렌징 오일로 하고 그 후에 관리는 저 패드 이렇게 붙이는 걸로 하는데 그러면 정말 여러분 그 귀 뒤에서 나는 그런 냄새, 찜찜한 냄새 이런 거 다 절대 안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사각지대 관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은근히 좀 신경을 못 쓰게 되는 포인트가 바로 목이거든요. 제가 조금 이제 목이 얼굴보다 좀 더 까만 편이에요. 근데 이게 화장을 하고 나서 보면은 이 톤 차이가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메이크업 할 때도 뭐 목에도 뭘 발라주고 하지만 애초에 그냥 목의 톤 자체를 좀 밝혀주는
작업을 좀 해주면 저는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주고 있냐. 이게 넘버즈인 5번 패드거든요. 제가 미백에 좀 효과본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중에 넘버즈인 5번 라인이 저한테 되게 효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패드를 목에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하나 붙여주고 여기 하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붙여주고 스킨케어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여러분도 나는 뭔가 항상 목 부분이 좀 어둡다 하시는 분들이 이 방법으로 또 케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실물이 조금 더 예뻐 보이고 나 조금 중요한 자리 갈 때 신경 써서 관리해주고 있는 포인트들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영상 찍을 때마다 어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저도 저 스스로 좀 놀라울 따름이에요. 하여튼 간에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드려보았다. 그리고 사실은 꾸준히 하면 좋지만 오늘 보여드린 방법들은 그래도 비교적 짧은 기간만으로도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니까요. 여러분 급하게 케어할 때도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또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셨다거나 물어보실 게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 해가 뜨고 다시 지는 곳에 연연하였던 나의 작은 방, 텅 빈 마음 노래를 불러봤자 누군가에겐 소음일 테니 꼭 담은 입 그새로 삐져나온 보잘것없는 나의 한숨에 들으라고 내쉰 숨이더냐. 아버지 내게 물으시고 제발 저러는 답할 수 없었네. 우리는 어째서 어른이 된 걸까. 하루하루가 참 무거운 짐이야. 너는 못 갈 거야. 꿈과 책과 힘과 벽 사이를 눈치 보기에 바쁜 나날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무책임한 교권 따위에 저 바다를 호령하는 거야. 자궁이 없던 나의 어린 꿈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되던 날 두드러기처럼 뻗은 심술이 끝내 그 이름 더럽히고 말았네. 버티는 너. 하루하루가 참 무서운 밤인걸.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루는 더 어른이 될 테니 무덤덤한 그 눈빛을 기억해. 어릴 적 본 그들의 눈